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버스나 지하철 등 이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분들 얼굴을 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생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늘 빚에 쪼달리다가 그 빚을 갚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늙어 있다. 이런 사실 아닐까요? 인생을 즐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논리를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앞에 영광과 환희의 레드카펫이 깔려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수한 도전이 보이지 않는 지뢰처럼 놓여 있을까요? 최근 금값이 오르죠. 증시가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답니다.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겠다 합니다. 국토부가 아파트 등 실거래가 조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 전반은 기재부가 담당하지요. 아직 기재부 부총리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하지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관련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장단에 시장은 맞출까요? 저는 누구 장단에 맞출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오늘 열린 3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죠.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날카롭게 질문한 것 같죠. 3부와 4부에서는 팩트 정면 승부 추르면 시간입니다. 김동영, 강경화, 김희수 이 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 체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3명에 대한 청문회 오늘 한꺼번에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슈퍼 수요일이라 그랬나요? 야권의 검증 공세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 한 3명에 대한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듯이 슈퍼 수요일 청문회를 했는데요. 네. 현재도 진행 중인데 우선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 어리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후한 점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회 역시 또 야당은 야당답게 도덕적 검증과 우리 정책 전문성 검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다만 특정인을 낙마시키기 위한 이런 많은 언론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세 분 다 차분히 하실 말씀은 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검증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날카롭게 질의하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김기정 안보실 2차장 그리고 안현호 일자리 이 비서관 이 부분은 자체 검증에 의해서 낙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어떤 청문회 내용은 놓고 보면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국회에서 채택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물론 이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선 많이 우려하셨던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언론에서 의혹 제기했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또박또박 많은 부분 해명을 하셨고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마저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수장으로 예.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흠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의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야당 지난 9년 동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국정 공백이 너무나도 오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네. 그런 껴 맞추시기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20대는 일하는 국회를 천명하면서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 모를까. 예. 그런 기준이 역대 정부에 비해서 크게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러하지 않는다면 첫 시작은 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속내는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청문회를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려서 시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시간상으로 좀 바빠서도 그렇지만 네. 야당 쪽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트랙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다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한쪽 정당에서는 한 분의 어떤 그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다른 정당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외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로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느 부분인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두 가지 방면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저 이분들을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좀 국민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역사가 하겠지만 예. 사실은 당장의 사드 문제나 위안부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묻히고 그 개인적인 도덕적 검증도 철저히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네. 사실은 국민들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더불어 전문성, 대안이 있느냐. 예. 이 불안한 한반도 이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지켜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원주 원내수석 대변인께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도 전혀 모르고 네. 이번 발표하고서 어떤 분인가 찾아봤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그 얼굴의 표정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얼굴 표정을 제가 읽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사드 문제와 국방 안보의 문제를 같이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가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연 강경화 후보께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실지 그게 검증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야 되는데요. 네. 충분히 우리 내정자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국방 부분의 문의인이지만 청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이게 혼자 가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청와대 안보실장도 안보 담당하는 그렇죠. 부석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지 예. 개인적인 강경화 우리 장관님 소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특정인 또는 특정 적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 팀 플레이를 하고 서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최우선 국익이 무엇인지 네. 그런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네.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해나갈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역할을 도와드리는 스텝 참모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강경화, 김인숙, 김동연 후보자와 이미 청문회 끝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하는 거는 실패했죠? 네, 그 부분 김상조 후보는 이미 청문은 끝났는데요. 네. 이제 채택 여부를 우리 국민의당에서 네. 뭐 9일로 연기 요청도 있었고 네. 정확한 거는 어쨌든 국회는 국회 기능이 인사청문을 해야 되고 채택에 대해서는 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도 중요해요. 청와대 나름 빨리 이 국정공백 장기화를 빨리 조기에 예. 끝내고 정상적인 걸 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지금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등등이 네. 모두가 국회에 대해서 이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도 야당들하고 접촉하면서 노력을 네. 하고 있다. 예.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일당이긴 하지만 네. 우리 당이 여소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기회에 협치의 모습들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그렇고 다 뭐 이 정도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번 여당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좀 완전히 뭐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네, 각 당의 의원님들 의견을 총화하는 과정이시고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사실은 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네. 외교 라인에서 여성 장관이 간다는 또 의미도 있고 예.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 당에 저희도 민주당에서도 예. 열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안현호 인사수석하고 그리고 그 김기정 2차장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빨리 정부가 출범을 해서 국정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뭐 절대적인 명제인 것 같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보는 그런 시각도 과거에는 우리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때는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야당의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 이런 인사 검증에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난 반면교사로 삼으실 만한 교훈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짧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장관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우선 세 분의 오늘 청문회, 예. 그다음에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네. 나머지 12분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수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스스로 이렇게 네. 철회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자주 이제 발생되면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하면서 지금 적절한 네.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네. 국민의 요구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또 네 분의 정치 네. 국회의원 출신의 네. 또 장관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걸치면서 국민들을 이 청문 수준도 네. 사실은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이번 내각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딜을 하실 걸로 보십니까? 저는 딜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누구를 받아주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예.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이 20대가 일하는 국회 하자고 개원할 때부터 약속했고 이 어려운 국정 난맥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서 예. 야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채택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네. 걸치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된 국회 여소야대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네.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하면서 다음에 기회에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